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오늘 장례가 끝났죠. 오늘 발인됐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미국행 비행기가 떠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요. 예. 자, 그럼요. 우선 이 장례와 관련된 영상 그리고 뭐 조문과 관련된 영상 등등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문과 뭐 조화 이런 거를 받지 않겠다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찾아가서 조문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길 방문하고 조문도 하고 그랬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오신 분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을 보시면요. 옷에 저 초록색이 뭐가 있죠? 초록색 스티커입니다, 저게. 저게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가 뭐 여러 가지 경호상 목적이죠. 그래서 뭔가 확인이 되면 그 스티커를 붙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붙이신 분들이 다 내가 조문을 했는데 그래서 공통점은 초록색 스티커라고 하는데 최수영 전 의원님 앞서서 근데요 뭐 정치인분들은 알겠어요. 저기 나오신 분들은 여기 보니까 정광훈 목사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 근데 알겠는데 노사연 자매가 저 조문을 했다는데 그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아, 그게 인연이 저도 알아보니까 인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현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그 가수. 이 두 자매 이모입니다. 이분이 작년 4월에 작고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에 그 조화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인연이 됐는데 이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답례 차원일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서 대선 때 지난 3월 마지막 한참 대선 앞두고 한 닷새가 남은 공주 유세 때 그 노사연 씨 언니죠. 노사봉 씨가 공주까지 가서 공산성 유세에서 굉장한 센 찬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꼭 뽑아달라고. 물리한 유세. 사실 연예인들이 특정 그 후보를 지지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지지했던 그 인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그 현미 이모의 장례식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 조화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례 차원도 있고 해서 아마 연예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조문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현장에는요 정치부 기자들이 나가서 이 장례식 취재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노사연 씨하고 뭐 이 자매가 등장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처음에 모르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이 사실 연예인 문제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약간 좀 그렇게 당황하면서 봤는데 이유가 다 있었군요. 여기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장례는 오늘 다 끝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관련 영상도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번 공동성명은 제목도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삼국 협력의 비전과 이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리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해서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내용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내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거예요. 결과도.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지난해 2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보도자료를 미국 쪽에서 낸 건데 여기에 그 훈련 장소가 동해였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낸 보도자료는 일본해로 표기가 된 거예요. 우리로서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우린 동해인데 이게 다툼이 있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걸 좀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게 해서 미국 쪽에다 문의합니까? 일본해가 공식 표기다. 이는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다라고 일본해라고 쓴다는 거예요. 윤시안 변호사. 그럼 지금까지 우리 노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게 이제 유엔도 일본해를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각 부처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지명위원회 결정대로 표기를 한답니다. 근데 통상 일본해라고 써도 밑에 병기를 하잖아요. 동해라고 또 병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나 본데요. 그렇죠. 공식은 일본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아. 이제 훈련 때는 거기 그 공식적인 명칭을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 예, 뭐 해역, 사이의 수역, 해역. 한반도 동쪽 수역, 해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가 왜 또 저렇게 된 거죠? 일본이 또 항의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의 안 합니까? 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해라고 표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저희가 양보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게 우리도 접해 있고 일본도 접해 있는데 어떻게 일본해로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해 그럼 또 기준이 또 대한민국에서 동해잖아요. 아. 근데 일본에 그럼 또 일본 기준이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외교적으로 두 국가 중에 한 국가가 관철시키기에는 한 국가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근데 거라서 지금 이번에 한미일 정상에다가 미국과 일본 정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않을까요? 정상 간의 탑다운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는. 이게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싸워온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뭔가 해법 그러니까 일단 기준이 필요한 것 같고 예. 그 해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제가 볼 때 유엔도 따라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저희가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차지현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지금 일본해라는 명칭은 1929년에 국제 수로 기구 IHO에서 결정된 겁니다. 과거서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1929년도 하면 일본이 1차 세계 대전의 전선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연맹을 만든 입김이 셌을 입김이 때네요. 아주 셌고 우리는 또 일제 강점기고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 뭐 발언을 어디가 할 방법이 그렇기 없었을 때문에 때네. 일본은 그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앞서 지금 위치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중립적인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일본에게 제안한 적이 있어요. 청해라고 부르자. 청해요? 푸른 바다로 하면 양쪽이 다 중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황해, 청해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제안을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뭔 소리에 우리 국제 수로기구에서 정한 대로 할 거다. 그런데 이제까지 미국은 사실은 이 동해로 썼다가 일본에 썼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좀 그랬어요, 예, 지금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의를 하면 바꿔주고.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 일본이 우리가 동해로 썼을 때는 일본이 항의하면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융통성이 있겠는데 근데 왜 이번에는 그럴까? 어제 미국에서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외교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 미 국무부의 이 지금 관리들이 나와서 예. 윤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한국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계속 고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일본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